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한 시간 정도는 이제 각자 자기 사진 찍기 하고 다시 한 12시쯤 여기 모여서 종례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식사를 당연히 하러 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뭐 사진은 워낙에 배 선생님한테 선생님들이 같이 작업을 하셨던 거여서 제가 사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거는 못 되고요. 사고는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작업을 했지만 사진은 다 자기 개성에 맞춰서 자기 취향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들은 또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A 코스 안내를 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느끼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사고를 그렇게 촬영을 하셨으면은 오늘 제일 아름다운 그 신두리 해안 사고를 선생님들이 작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원고는 분명히 태안군청과 여기 문화인 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원고가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먼저 해설 들어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자료 사진뿐만 아니라 자기 안목으로 있던 신두리 사고를 좀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자료 사진에 대해서 자기가 찍은 사진에 대해서 뭐 느낌이라든지 소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이후에는 개인 작업들을 쭉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출발하죠 뭐. 아 그럴까요? 왜냐면 한번 와보세요. 일단은 요 잎을 따서 한번 향을 비벼서 향을 맡아보세요. 예. 그러니까 제 허락하에 하나씩만. 예. 예. 와, 어떠세요? 좋아요. 네. 이게 그 우리나라 토종 허브예요. 얘가 순비기 나무. 하루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허브예요. 허브. 향. 예. 그래서 이 친구는요, 사구에서 관목식물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관목식물은 또 이제 교목은 이렇게 소나무 같이 딱 줄기가 하나 올라와서 사는 게 교목이고요. 얘네들은 옆에
잔 가지가 계속 올라오는 걸 관목이라 그러는데 사구에서 관목식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해당화하고 순비기 나무하고. 이 친구는 선생님이 집에 가서 키우고 싶어도 얘는 안 가고 못 살아요. 얘는 이렇게 천박하고 그런데 저렇게 매너 없이 콧구멍에다가 또 들이박은 사람은 난 또 난상 처음 봤어. 완전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천박하고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면서 이런 곳에서만 얘가 사는데요. 여기서만 볼 게 아니라 얘 뒤에를 보세요. 얘는 모래밭을 저렇게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사는 친구예요. 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래밭을 기어가면서 모래를 잡아 있어야지만이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날릴 때 자기 생명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모래밭을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모래를 잡고 있는 친구인데 그거에 반면에 모래 언덕이 모래가 날아가는 걸 제가 막아주겠죠. 제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구에서는 이 친구가 꼭 필요한 친구예요. 그래서 사구에는 관목식물이면서 아까 최고의 대한민국의 유일한 토종 허브. 그래서 지금은 입에서 허브가 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얘가 보라색 꽃이 아주 매력적으로 펴요. 그 피었던 꽃이 다시 열매가 맺는데 우리 이제 촌말로 녹두알 같이 그런 알이 여기에 맺힙니다. 그래서 그 녹두알 같은 알도 내내 만졌을 때 지금 똑같은 이런 허브 향이 우리한테 전해주는데 보면 숙면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벽에 속에 넣고 잔다. 근데 우리 생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약재다 뭐 어쩌다 저쩌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왜? 분명히 제가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얘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열매는 아까 같이 허브 그런 걸로 쓰고 그 다음에 담궈서 그 다음에 목욕을 한다든가 세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쓰이고 있어요. 그 대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애용하는 게 관광버스 오셔가지고 얼큰하게 막걸리 곰삭은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 아까 드리면서 선생님처럼 코에다 양쪽에 받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그 막걸리 곰삭은 냄새가 이 허브 향하고 굉장히 매치가 잘 돼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조금 또 향기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콩꼭지가 열렸어요. 이따가 아마 이 친구 제가 꽃이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완두콩인데요. 바닷가에 사는 친구한테는 앞에 개자를 붙여줘요. 갯완두여서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으죠. 근데 유일하게 여기 이 지역에서는 옛날에 이른 봄에 모래를 이렇게 흔들치면 모래를 제끼면 거기서 콩나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걸 뽑아서 이 지역의 분들은 나물을 먹든가 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게 이 친구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콩나물이 나올 때 말고 조금 있으면 억세서 못 먹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알은 너무 작아서 먹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대신 굉장히 매력적인 게 아까 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보라색 유리구두 같이 굉장히 예쁜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서 봄에 이 지역의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먹거리를 제공했던 콩나물. 그래서 갯완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매력적이로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따가 현장에서 또 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까 바닷가에 사는 애는 개자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방풍인데 갯방풍. 예. 요게요. 갯방풍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요. 얘네들 갯방풍에 여린잎하고 그 다음에 억센잎을 교대로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린잎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뜯어서 나물이나 그 샐러드를 먹을 수 있고요. 조금 지나면 바로 너무 억세져서 그 목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해서 지금 이 친구가 제일 연할 것 같은데 이따 현장에 가면 그 연한 잎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왜 방풍이어서 풍이 안 온다 해서 어르신들이 이걸 캐서 나물로 해서 먹으면 풍이 안 온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분명히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당했어요. 괜찮은 거 가서 사고에서 해설하면 이틀 있으면 없어져요.
언제 와서 또 캐가지고 가거든요. 예. 그 대신 얘는 아직까지는 재배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어느 날 제가 롯데백화점에서 보니까 이게 재배해서 나왔더라고요. 아마 강원도 쪽에서 재배를 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식당에서 먹는 갯방풍이야라고 나물 나오는 건 갯비름나물이에요. 갯비름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거는 지금 재배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가 갯방풍이라는 거. 이따 현장에서 보면 얘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지금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었고요. 근데 얘도 재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씨가. 걔는 이따가 가르쳐 줄래요. 지금 가르쳐 주면 왜 갯방풍하고 해당화 같이 깨면 동시를 다 두 개 다 잃어버리실 것 같아. 예, 해당화는 군락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한형 사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승달형, 말발구형을 사구의 용어에서는 바르한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신두리 해안사구의 건물 디자인이 지금 바르한형이에요. 밑으로 쭉 내려오고 내려와서. 그래서 이 바르한형 사구를 현장에 이따가 포토전에서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 대신 요거를 상상을 하고 가시면 바르한이 이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건물이요. 지금 건물 밑에가 쭉 내려왔죠. 그러니까 모래가 언덕에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말발구, 초승달형 이런 형태로 보여져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이따 현장에서 보면 계신 데가 여기고요. 제가 짧은 코스로 A 코스를 다 돌질 않고 가능하면 제가 모래 언덕쯤에서 선생님들을 자유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촬영하면서 제가 해본 결과 A 코스 도는 데만도 촬영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돌아서 모래 언덕에서 선생님들을 놔드리면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서 나오시면서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지금 제일 촬영거리가 있는 게 아까 이제 띠풀이 피어 있고요. 해당화는 좀 졌잖아요. 많이 졌어요. 그래도 떠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존버리사초, 통버리사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운이 좋으면 표범장지뱀하고 주홍거미까지 보면은 좋겠다. 주홍거미는 사실은 아직 희귀종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보기 힘든, 지금 국립생태원에서도 그저께 하루 종일 전 직원이 와서 했는데 몇 개나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떠듬 나오기 때문에 딱 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표범장지뱀이나 주홍거미가 보이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들어가면서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신두리 사구에서 촬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선생님들 부탁해요. 빨리 움직여 주셔야 돼. 여기까지 가는데도 선생님들처럼 지금 움직이면 1시간 갖고 안 돼. 예, 알겠습니다. 네, 물이 빠지잖아요. 이따가 물이 들어오면 해무가 끼어서 이 길이 아련하게 만들어질 때 굉장히 멋있는 길이 되고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 꽃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예쁘게 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갠매꽃. 선생님들이 매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꽃. 근데 매꽃하고 갯매꽃하고의 선생님들 가까이 들어오시고요. 선생님들이 가까이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 다 사진을 찍었을 때 오늘 뭐 한 거 같은 게 그림이 보여질 것 같아요. 여기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팔꽃, 매꽃, 갯매꽃은 사촌간이다. 꽃은 똑같은데 비슷하죠. 사촌이기 때문에. 근데 매꽃에서는 저 하얀 선 라인, 5개 라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잎이 얘는 하트 모양이에요. 매꽃은 길쭉해요. 제가 어저께 오면서 저도 선생님들이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려도 상상하시고 동네에 가서 매꽃을 보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는 하트고 나팔꽃은 왜 삼각형 쪽으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매꽃은 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잎을 보고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꽃에서는 3개 다 통꽃이긴 하지만 얘는 하얀 선이 있고, 나팔꽃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잖아요.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얘가 갈 시간이 되면 가면서 저렇게 주둥이를 딱 말잖아요. 예,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순비기차남 이 친구는 모래밭을 기어가면서 모래를 잡고 사는 거죠. 그죠? 이 식물은 이 지역에서는 옛날에 구황식물이었어요. 이 뿌리를 캐서 밥에 얹어서 쪄서 먹었는데 약간 달치근한 맛. 왜? 여기는 80만 평 모래밭이었을 때 먹을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캐서 밥에 얹어서 쪄 먹었고, 아까 완두도 이제
뽑아서 그렇게 먹거리로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나팔꽃, 맷꽃, 갯맷꽃 이렇게 사춘간이면서 선생님들이 입위로 구분하면서 어디 갔을 때 얘 갯맷꽃이네, 안 그러면 맷꽃이네, 이렇게 좀 자랑질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교양 있고 멋있는 여성이 그렇게 보여질 것 같아. 그죠? 예. 근데 다 있냐면 바람이 불어서 여기를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속도를 막아주기 위해서 얘가 안 그랬으면 아마 올해도 지난해에도 여기 몇 메타가 무너졌겠죠? 그래서 이런 포즈기를 하고요. 바람이 여기는 겨울에 북서풍에 의해서만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해요. 지금은 남서풍이기 때문에 요 길이 해당화 피웠을 때 정말 끝내주는 길이었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원래 9월까지 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올해는 한 달 일찍 폈고 빨리 졌어요. 날씨가 이렇게 너무 더워지는 바람에. 선생님들 보시면 오른쪽 언덕에 무슨 세트장에 세트 쳐놓은 것 마냥 저렇게 저거를 모래 포집기라고 하고요. 아까 같이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틀어줘서 모래 언덕을 존재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거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모니터링 하면서 포집기를 만들었던 게 지금 성공이 돼가고 있어요. 네, 이동할게요. 있어요. 얘는 달맞이인데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래 식물이라 그래요. 이런 애들은 사고가 존재하는데 쟤네들은 불필요한 친구들. 쟤네들로 인해서 사고가 망가져요. 지금 여기 갈대 억새가 들어와 있죠. 쟤네들이 저렇게 크면 해당화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쟤네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커낭하고 그 다음에 키가 저렇게 크면서 해를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막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쟤네들로 인해서 사고 식물들이 존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을 계속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심각한 건 사고에 이제 그런 문제. 외래 식물이 들어오는 거. 근데 외래 식물이 왜 들어와서 쟤네들이 살 수 있느냐? 환경적인 조건이 지금 쟤네들한테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얘도 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열매. 이 해당화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는데 저거를 우리는 어렸을 때 저걸 따서 간식으로 먹었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쟤를 깽무릇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대히트인 게 인터넷에서 떠보면 제가 저 열매 하나가 레몬 17개에 비타민C 농축액하고 제가 똑같대요. 그래서 요즘은 몰래 또 저거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쟤는 따면 가운데 갈라서 보면 씨가 온 몸에 아까 가시를 입고 있었는데 씨는 털, 그러니까 그렇죠? 털이 완전히 입고 있어서 먹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씨를 다 빼내고 겉에 육즙만 먹는 거예요. 깽무릇, 예, 깽무릇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좋은 게 아마 얘를 따먹어서 어렸을 때 그랬지 않았나. 그렇죠. 네, 선생님들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 신두리 해안사고의 지형적인 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닷물이 나가고 있는데요. 바닷물이 다 나갔을 때 해변에서 사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빈에서 4km. 심리가 지평선이 똑같아요. 예. 동해나 남해처럼 어떤 굴곡이 있다든가 파도가 어떻게 세게 온다든가 그게 아니라 심리가 똑같아요. 지금 그림을 보면 파도가 잔잔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잔잔하게 심리 4km 이전부터 잔잔하게 들어오면서 모래를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해변에 놓고 바닷물이 그 다음에 썰물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 해변에 있던 모래들이 쌓이면서 모래 언덕에 얘네들이 아무 때나 올라오는 게 아니라 겨울에 시베리아 북서풍이 우리나라에 불어올 때 신두리 해안사고는 북서풍하고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들도 중간에 저 몰래 살짝 모래를 만져보세요. 입자가 제가 그림말 조금 보태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해변에 있던 모래들이 북서풍에 의해서 날라오는데 여기까지 절대 걔네들이 못 날라와요. 아까 제가 길 얘기했잖아요. 통로 그 안으로만 날라올 수가 있어요. 거기가 1차 사고라고 그래요. 1차 모래 언덕.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애들이 일로 올라와요. 여기가 2차 모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에서 2차로 날라온 애들이 계속 파편 이렇게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집기를 해놨고, 그러면은 1차 모래 언덕, 2차 모래 언덕, 그 다음에 사구에서 보면은 배후 산지, 소나무 밭이 있죠. 그 다음에 배후 습지, 배후 습지가 두흥 습지예요. 예. 근데 옛날에 여기가 80만 평이 사막이었거든요. 사구. 그러니까 그 안에 두흥 습지, 배후 산지, 배후 1차, 2차 있었는데 여기가 90년대 중반에 개발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전에는 여기 군사 보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 철조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는데 90년대 중반에 개발이 풀리면서 바로 들어온 게 펜션과 별장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다 개인 사유지여서 개발이 되고 나니까 두흥습지가 사고, 그거까지 얘기하시면 하면 안 되겠다.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에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군사보호지역이 풀렸단 말이죠. 그래서 개발이 들어오니까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투쟁을 했어요. 이걸 다 우리가 사라지면 안 되겠다. 보존을 해보자, 보호를 해보자라고 환경운동에서 했었던 게 2001년도에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을 받게 됐어요. 그게 여기 30만 평만 지정이 된 거죠. 80만 평이 다 된 게 아니라. 그래서 30만 평을 지정을 하고 보니까 두흥습지가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습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습지는 저 산 중간쯤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두흥습지는 금강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는 국립공원 대양군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별개가 돼버려서 어찌됐든 제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예. 선생님들 여기 지금 뭔가 재밌는 애들이 뽕뽕뽕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통보리 사초. 예. 통보리 사초. 통같이 생겨서는 둥그렇고 그 다음에 크고 보리. 제가 좀 밑에 가서 두 개 존보리하고 통보리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얘는 통보리 사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는 애는 존보리예요. 존보리. 그 다음에 갯멱. 예? 좀이 작다는. 예. 좀이 작다. 그 다음에 통 크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기서 통보리하고 존보리하고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입을. 그러면 만져보시면 이제 느낌이 있는데요. 다들 만져보세요. 예. 통보리 사초는 굉장히 억세면서 입 가에 톱니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존보리는 부드러우면서 그냥 여리면서 작은 친구죠. 통보리는 저렇게 통이로 하나만 열리는데 존보리는 위에 숫꽃이 피고 밑에 암꽃이 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가다가 열매가 보이면 할게요. 그래서 그냥 바람에 의해서 위에서 그 수분 가루가 떨어지면 밑에서 수정이 되는 그런 게 존보리고, 쟤는 통보리는 혼자 저렇게 일단은 크다.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보면 여기서는 모래가 이동하는데 절대 방해를 안 해요. 얘네들은 다 사구식물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지금 얘네들이 존재하고, 북서풍이 불어왔을 때 얘네들이 다 모래를 잡아서 언덕을 높여주는 거죠. 근데 아까 같이 갈대나 억새나 그 다음에 달맞이 이런 애들은 바람이 불면 바람의 방향도 막아주고 모래를 이동하는데도 걔네들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걔네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간에 빛을 서로 간에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외래식물들은 외래식물이 들어오면 걔네들 눈에서 얘네들이 햇빛을 못 보니까 얘네들이 살 수가 없게 돼요. 예. 이동할게. 1m 이상 아까 모래 포집기가 있었는데 지금 요 모래가 계속 겨울에 날라서 여기에 모래를 스톱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모래 언덕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포집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풀이 이렇게 놔주면 사초가 모래 언덕이 무너질 이유가 없죠. 예.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통보리 사초 밭이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모래 어디 갔어? 그런데 얘네들은 모래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요. 예. 여기 통보리 사초, 얘네들은 보리 같은 사구에서 사는 풀, 사초. 예. 여기서도 새뜨기가 외래식물이 이렇게 침범을 했어요. 얘네들이 보세요. 아까 존보리 사초가 사는 데하고 변해가는 거고,
이래서 이거를 크게 만져보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들 보시듯이 이렇게 외래식물 제거를 안녕하세요. 예, 외래식물 제거를 저희들이 계속 365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매줘야 되는데 선생님들 이게 지금 냉이풀인데 얘도 냉이가 아니라 갯냉이에요. 맨 처음에 봄에 나올 때는 냉이 같이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자라면 굉장히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억세지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저기 뭐가 맺혀 있죠. 똥을. 저거는 야생 달래예요. 예. 여기가 왜 응? 먹어요? 먹죠? 예, 예. 예. 그래서 언제 이른 봄에 달래 캐러 오세요. 여기 좀 제발 캐가 주세요.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아니요, 달래 뽑으러 왔다. 형태가 지금 약간 뭉개지긴 했어요. 여기 지금 요 풀이 있으면서 요렇게 약간 타원형 밑에로 보면 요렇게 형태인데, 이 친구가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여기 발효한 근데 저 옆에로 가면 더 큰 게 보여요. 저쪽에 큰 거고 여기 이제 작은 거 여기 이쁘게 됐었는데 지난 겨울에 바람의 방향이 조금 바뀌면서 이 형태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발효한형 사구는 겨울에 북서풍이 왔을 때는 즉석에서 현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바람에 부는 날 상황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이게 요렇게 살짝 이렇게 되는 그 약간 초승달형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제일 많이 제일 빨리 잡는 분한테 오늘 점심 1등 주기. 점심밥. 오세요. 선생님 개미 계신 집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개미 계신 지옥이에요. 여기도 있잖아요. 뭐예요? 선생님들 지금 구멍 다 있죠? 보조개 같이. 빨리 누가 제일 먼저 빨리 잡나? 일로 오세요. 또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 근데 선생님들 이거를요. 보세요. 제가 한번 샘플로 잡아볼게요. 보세요. 여기 옆에 손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얘는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커요? 커요. 근데 얘가 아닌데? 맞아요. 그 뭉치려. 뭉치렸어요? 놔보세요. 빨리 놔야 돼. 오케이. 구멍을 다 제일 팠냐? 위에 이쪽에 있던데 방금. 잠깐만요. 근데 왜 개미 귀신이라 그러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집은 개미 지옥이에요. 개미 지옥? 왜? 개미나 거미들이 그 집에 지금 빠졌다. 그런데 지금 나가려고 그러면 계속 미끄러져서 그 다음에 얘가 선생님들 하나를 보면은 밑에서 빠졌는데 나가려고 하면 계속 모래를 밑에서 얘가 찌얹어요. 그래서 못 나가게.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은 지옥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서 개미 지옥이고요.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지금 여름에 명주 잠자리가 돼요. 변태를 해서. 명주 잠자리에 특이하네. 그렇죠. 생기기는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는 명주 잠자리가 되거든요. 예. 예. 집은 개미 지옥이고요. 이 친구는 개미 귀신. 예. 귀신이 사는 지옥.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보면 깔때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관찰을 안 했어요. 얘가 앞으로 걸어가는지 뒤로 걸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예, 뒤로 걸어가죠. 왜? 얘가 지금 땅 속에서 집을 짓고 선생님 손을 보세요. 제 손을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아까 저 주걱턱이 2개 있죠. 주걱턱을 들고 있어요. 왜? 개미 지옥에 개미나 거미가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그 다음에 아까 모래를 찌얹어야죠.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이 턱으로 마취를 딱 시켜버려. 절대 얘 못 나가게 마취시킨 다음에 체액을 쫙 빨아먹고 버려요. 그런데 얘가 지금 거꾸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얘는 그래서 거꾸로 지금 걷는 게 거꾸로 걸으면서 뒤로 엉덩이로 파고 집을 짓고 들어가서 딱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주걱이 밑에가 있으니까 자기가 절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미 귀신은 95% 정도는 뒤로 걷고요. 앞으로 걷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는 게 얘는 뒤로 걷는다. 그 다음에 엉덩이로 파고 땅 속에서 집을 짓는다.
그 다음에 거꾸로 서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주걱이로 턱으로 마취시켜서 책을 빨아먹고 버린다. 그리고 얘가 얼마나 깔끔터냐면 나보다 더 깔끔해요. 먹고 났는데 자기 껍데기 어떻게 안 먹은 척하고 멀리 갖다 버려요. 자기 집 주변에 안 놔둬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얘가 먹이 사냥이 안 돼. 어떻게? 이사 가야 돼. 우리처럼 평생 그 집에서 안 살아. 왜? 살기 위해서 자기는 이사 가서 다른 데서 집을 짓고 다시 먹이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사냥을 하고 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제일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이런 개미 귀신이나 모래 체험하기 위해서 했고요. 선생님들 여기서 모래를 한 줌 잡아가지고 딱 들어보세요. 얘는 나도 모르게 다 빠져나가요. 아까 바람에 날라서 곱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곱아요. 저희들이 여기서 바람 부는 날도 1시간, 2시간 해설하고 나면 여기 있을 때는 모래가 들어오는 걸 못 느껴. 사무실에 들어가면 입안이 뻑뻑하거든요. 또 두 번째로 가장 곱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까 외래식물에서 쑥이 굉장히 많이 봄에 자라요. 그래서 아줌마 관광버스가 오면 사고는 안 가고 쑥도 뜨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 쑥 못 먹어요. 시끄러워서. 근데 뭐 얼마나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거는 방앗간에 가서 떡해도 못 먹고 국 끓여도 못 먹어요. 왜? 선생님들 아까 해당화가 뒷면에 솜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선생님들 쑥 나중에 쟤한테 이 얘기 듣고 쑥 뜯어서 보세요. 쑥 뒤에는 솜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솜털에 얘가 박혀 있는 게 우리가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음식을 했을 때는 우리 여기 충청도 말로 시끄러워. 예.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평생 그렇게 먹어서 안 시끄럽대요. 근데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떡 해놓으면 떡값 5만 원만 버렸어. 방앗간비만. 떡도 못 먹고 방앗간비만 버렸어요. 예. 여기 개미귀신 굉장히 많죠. 이제는 보이죠?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들어오면. 아까 선생님이 한 분이 왜 태안에는 소나무가 이렇게 많을까 그러셨어요. 이 소나무는 인공조림이에요. 옛날에 여기 80만 평 했을 때 지금 남서풍이 불어요.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오죠. 겨울에는 이렇게 온단 말이죠. 예, 바람이 겨울에 북서풍이 불어오면 80만 평 가 옆에, 그러니까 요 산 너머에는 민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광복 2불호총에 풀맥에서 널잖아요. 그러면 한참 있으면 모래가 어적어적 다 붙어 있어. 배추 심어놨는데 속은 모래 반, 속 반 이제 들어가 있어. 왜? 바람이 불어서 거길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방사림을 심게 된 거는 65년도부터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에서 방사림을 심게 됐는데 방사림을 맨 처음에 심었던 건 아카시 나무예요. 아카시는 속성이고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걔가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여기 토양을 그 옥토로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카시는 직근 밑으로 들어가는 뿌리가 약해요. 옆으로 퍼진단 말이죠. 겨울에 바람이 너무 부르니까 아카시가 계속 쓰러져. 그러니까 이게 방사림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던 게 75년도부터 예, 소나무를 심었는데 선생님들 보세요. 다른 데 소나무하고 달라요. 얘는 검어요. 선생님네 동네는 이렇게 검지 않을 거예요. 붉은색이죠. 이 친구는 검솔, 흑송이에요. 검은 소나무 흑송이고요. 그래서 검솔 하니까 여기 태안말로 어렵잖아요. 그거보다는 예쁘게 곰솔 이러니까 교양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태안 해변은 다 그래서 곰솔님. 얘가 1세대예요. 여기에 보세요. 1세대.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속 씨를 씨를 퍼뜨리다 보니까 뒤에 완전히 소나무 숲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왜냐면 아까 여기 선생님들 여기 풀 뽑고 있는 곳이었었잖아요. 바람이 불어왔는데 언덕에서 불어와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소나무한테 부딪혀서 여기서 회오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지가 됐어요. 완전히. 한겨울에 얘네들은 찬바람을 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외래 식물들이 들어와서 적당하게 모래도 덮어주고 온도도 얘네들이 적당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외래 식물이 제일 잘 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주 얘기를 하죠. 이거를 감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많은 박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유지면서 국립공원이고 뭐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산림청, 뭐 환경청, 뭐 태양군청 이러다 보니까 소나무 하나 비는데도 잘 안 돼요. 그 대신 지금은 이제 조금은 감벌을 하기로 하신 것 같아요. 왜? 바람이 소통을 하면, 모래나 바람이 소통을 하면 여기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건데 지금은 완전히 꽉.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미운 우리 새끼가 됐는데 요새는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가 됐죠. 이것 때문에 여기가 이제 완전히 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효자는 따로 있다. 그때 얘는 효자였는데 지금은 또 얘가 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태안의 소나무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뿐이 아니라 태안의 해변의 소나무들은 거의 조림이에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흑송을 심은 거예요. 육송을 심으면 얘네들이 육송을 못 자라.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 약간 자기네들이 적응 능력이 생겼을 때 살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염분을 그거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억세요. 마디도 굉장히 짧고요. 이따가 소나무 잎 하나씩 뜯어서 보세요. 수지침 맞을 정도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치유하러 오신 분들이 걸으면서 자기들이 솔잎을 따 먹으면서 걸어서 치유를 했다 이런 것도 자기들이 증인적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해풍을 이렇게 맞으면서 살으니 얘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빠져나갔어요. 바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여기서도 형태가 선생님 지금 이제 남서풍에서 많이 뭉개지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저 정면에 가면 약간 초승달염 비스듬하게는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 눈에는 살짝 굴곡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는 그 형태로 완연하게 보여지는데 지금 남서풍이 벌써 한 2-3개월 불다 보니까 많이 이제 뭉개졌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보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죠. 그 대신 오른쪽에 저 하얀 부분은 1m 정도는 지난 겨울에 바르한령 끝 날개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아이들이에요. 그거는 형태가 매일 해마다 달라요. 새볼이에요. 새볼이. 이렇게 얘네들은 절대 혼자 안 살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얘는 또 키가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